자연에는 단 0.1초 만에 사자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물림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독을 무력화시키는 신체 구조를 가진 생물들은 어떨까요? 면역력을 가진 자들, 치명적인 뱀독도 무력한 존재들. 자연에서 독은 언제나 최후의 무기로 여겨집니다. 코브라에게 물리면 몇 분 안에 조직괴사가 일어나고 방울뱀 독 한 방울만으로도 영양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독을 가진 생물들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수백만 년의 생존을 통해 갈고 닦은 죽음의 화신이자 진화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즉 발을 갈라지게 하는 칼라하리 사막, 습기 가득하고 함정으로 가득한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타오르는 동아프리카 초원 속에서도 독에 굴복하지 않는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포에 질려 감각이 마비될 정도인 무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왜 독은 대부분의 생물을 한 번의 물림으로 무력화시키지만 어떤 생물은 순식간에 쓰러지는 반면 어떤 생물은 마치 죽음이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간 듯 태연하게 일어설까요? 마법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진화의 비밀. 신체 깊숙이 숨겨진 방어 시스템입니다. 모든 분자, 모든 신경 수용체가 자연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살인자에 맞서 싸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에 대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 생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작은 전사들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마른 땅이 시간의 상처처럼 갈라지는 자결하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작은 형체가 뒷발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미어캣은 연약해 보이지만 독을 가진 뱀조차 예상치 못할 진화된 무기를 지닌 생명체입니다. 그 앞에 코브라 한 마리가 머리를 부풀리고 몸을 치명적인 호를 그리며 다가옵니다. 열기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뱀이 달려듭니다. 독리가 털을 뚫고 들어가 작은 몸에 독을 주입합니다. 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어캣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재빨리 피하며 반격합니다. 마비되지 않습니다. 비밀은 뱀독이 무육에 달라붙어 마비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신경 수용체에 있습니다. 미어캣의 경우 이 생물학적 자물쇠가 진화를 통해 정교하게 발달하여 독이 달라붙어야 할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물쇠가 달린 문처럼 독리는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알파 신경독은 미어캣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 내성이 아닙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자 수준의 면역, 비밀병기입니다. 덕분에 미어캣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뱀을 악급적으로 사냥하고 새끼를 보호하며 사막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최후의 무기인 세상에서 미어캣은 도망치는 대신 아답트하고 승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동아프리카 사바나의 황혼이 드리워지고 밤의 발톱처럼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풀밭 사이로 작은 형체가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꾸로설이었다. 무모함으로 악명 높은 거의 오만함에 가까운 녀석이었다. 그 앞에는 독사 한 마리가 반쯤 몸을 세운 채 갈라진 혀를 내밀고 서 있었다. 두 포식자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힘과 독의 극명한 대결이었다. 뱀이 달려듭니다. 송곳니가 꾸러소리의 몸속 깊숙이 박혔다. 엄청난 양의 신경독이 꾸러소리의 혈관 속으로 직접 주입되었다. 표범 새끼를 죽일 만큼의 독이었다.
꾸로 소리는 잠시 멈칫했다.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몇 분 후 힘이 빠져버렸다. 마치 죽음이 이미 코를 움켜쥔 듯 몸이 뻣뻣해져 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1시간 후 작은 눈이 떠졌습니다. 꾸로 소리는 벌떡 일어나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니 마치 모든 것이 잠깐의 피로였던 것처럼 불가사의한 침착함으로 다시 뱀의 사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은 바로 꾸로 소리의 혈액에 있었습니다. 꾸로 소리의 몸에는 다른 포유류보다 신경독을 더 빨리 인식하고 중화시키는 특수 항체가 있었습니다. 꾸로 소리의 신경계는 두껍고 예민했지만 독에 의해 무력화되는 데는 훨씬 덜 취약했습니다. 간은 강력한 효소로 가득 찬 실험실처럼 기능하여 독소를 매우 빠르게 분해했기에 치명적인 물림도 일시적인 실신으로 끝났습니다. 꾸로 소리가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로 소리는 수백만 년 동안 독사, 전갈,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생물들과 싸우면서 자연이 공들여 만들어낸 생물학적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독림을 두려워하는 반면 오소리는 독림을 저녁 식사를 위해 감수해야 할 작은 장애물이라고 여깁니다. 윤기나는 비늘 아래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오소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위험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한 북아메리카의 숲속에서는 작고 떨리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혈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독소 방어막입니다. 오소리가 강인함으로 죽음을 이겨낸다면 다음 생명체는 자신의 체내 화학작용으로 살아남습니다. 썩어가는 낙엽이 밤의 습기를 허금고 수많은 독사가 낮은 덤불 사이를 소리 없이 기어다니는 북아메리카의 울창한 숲속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쥐입니다. 작고 털이 덥수룩하고 움직임도 느린 오소리는 어떤 면에서도 생존 전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몸속에는 자연계에서 알려진 가장 놀라운 독처학 메커니즘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소리는 재빨리 피할 수도 없고
두꺼운 갑옷이나 날카로운 송곳니나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울샘, 코브라, 독거미가 우글거리는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혈액에 있습니다. 주머니지의 플라즈마에는 LTNF라는 특수한 단백질 물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생물학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조직 손상이든 신경 독성이든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LTNF가 즉시 결합해서 독소 물자가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차단합니다. 싸움도, 격렬한 부리질도, 죽음을 무릅쓰는 문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물 자체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독소는 몸속에서 중화되어 행동이나 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주머니지에게 독에 대한 저항력은 치열한 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축적된 진화적 유산입니다. 단순하고 소소하며 강하지도 않고 눈길을 사로잡지도 않는 이 생물은 자연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체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미어캣부터 동아프리카 초원의 꾸로소리에 북아메리카 숲속의 조용한 주머니쥐까지 각 십종은 자연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를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은 풀숲과 쓰러진 나무줄기, 수천 년 동안 뻗어있는 음침한 바위 틈 사이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들이 동족과 싸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뱀의 세계에서 독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권력의 언알입니다. 각 십종은 수백만 년에 걸쳐 정제된 유니크한 화학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식에 따라 자신보다 훨씬 큰 생물도 틀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의 왕국에는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많은 뱀 종들이 같은 서식지에 사는 다른 종의 독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숲은 킹코브라가 지배하는 곳으로 다른 뱀들은 킹코브라를 상대로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킹코브라는 다른 많은 뱀종의 독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킹코브라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독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도록 몸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뱀종의 혈액 구조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독소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 분자에 대한 생화학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종에서는 신경 수용체가 약간 변형되어 있습니다. 생명 메커니즘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뱀의 독소가 신경계에 결합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아프리카 저지대에서 살모사는 가장 위험한 독을 가진 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다른 뱀들에게는 살모사의 독이 때때로 약한 영향만 미칩니다. 인도에서는 크레이트, 코브라, 살모사 사이의 영역 싸움이 소리 없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독에 대한 저항력은 진화적 방패가 되어 다른 종들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뱀은 자연의 자연 독성학 전문가입니다. 뱀은 단순히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그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진화해 왔습니다. 모든 종이 독리를 가진 세상에서 독에 대한 저항력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식자, 경쟁자, 심지어는 동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뱀은 단순히 살인자가 아닙니다. 뱀은 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독을 중화시키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타고난 화학자입니다. 자결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작은 미어캣부터 동아프리카 초원의 끈질긴 꾸로소리에 북미 숲의 조용한 주머니쥐에 그리고 독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잘 아는 뱀에 이르기까지 각 종은 저마다의 생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독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은 단지 끊임없는 진화의 춤의 일부일 뿐입니다. 공격자와 방어자는 마치 멈추지 않는 나천의 흐름처럼 서로 적응하고 뛰어넘어갑니다. 자연은 가장 강한 자를 선택하지도 가장 무모한 자를 막지도 않습니다. 자연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이점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자를 선택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게 하는 것은 힘이나 속도가 아니라 적응력입니다. 이는 자연이 만들어낸 어떤 독리보다도 조용하지만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궁극적인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응하는 자가 내일도 살아남을 것이다.
독에 저항하는 생물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진화의 독창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은 공포를 심어줄지 몰라도 생존의 게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 기묘한 진화의 비밀, 생존의 열쇠가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연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